팔다리와 각종 장기가 만들어지는 임신 5주에서 10주 사이, 바로 이때 아기의 눈도 형성된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태만 갖추고 있을 뿐이다. 태아의 시각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임신 6개월. 이때 복부에 강한 빛을 쬐면 태아가 꿈틀거린다. 외부의 불빛이 태아의 시신경을 자극한 것이다. 인간의 감각기관 중 70%의 역할을 담당하는 눈. 그것은 세상을 보는 창인 동시에 모든 감성과 지식의 출발점이다. (1980년대) 초 미국에서는 새로운 시각 질환이 발견돼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른바 얼렌 증후군. 세계 최초로 그 증상과 치료법을 밝혀낸 주인공은 교육심리학자인 얼렌 박사였다. 얼렌 증후군 환자들은 책이나 신문도 보기 힘들다. 글자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밝은 빛을 볼 때 또는 갑자기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어지럼증을 느끼는 것도 얼렌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때문에 환자들은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초등학생인 앤서니도 마찬가지였다. 앤서니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읽지 못했다. Tell me what it's like. It's crazy. What do you mean by crazy? Like all the words are rolling up. They're all mixing into one big thing. The whites are just like pulsating, and it's just there's too much going on in it that it will give me a headache. Let's take a look at this one. Okay, I got another one.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When you look at that. 얼렌 증후군이란 마그노셀이라는 시신경 세포가 시각 정보를 제속도로 처리하지 못해 생기는 일종의 난독증이다. 먼저 들어온 정보와 뒤에 들어온 정보가 겹치면서 혼란이 생기는 것이다. 얼렌 박사가 개발한 치료법은 얼렌 렌즈라고 불리는 색안경을 쓰는 것이다. It was probably heavier than the elephants we know, but not taller. Its head was flatter, and its lower jaw longer. Its teeth were not like the teeth of 간단한 elephants. 숫자나 부호도 읽지 못했던 앤서니는 장문의 책을 술술 읽어내려갔다. 환자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색깔 렌즈를 이용해 글자의 흔들림을 교정한 것이다. That we're working with color not so that we're changing color perception, we're actually using the color as a filter so that it's filtering out those specific wavelengths of light or colors that the brain is having difficulty processing. Yeah. And it's a way of correcting. So it corrects the visual information and normalizes the visual information. So when we've looked at brains of individuals who have this problem, you can see that there's patterns of overactivity and underactivity. When we put on the filters, those
areas of overactivity, underactivity go away, and it normalizes the brain's ability to function. 얼렌 증후군 환자의 뇌는 시각 정보의 혼란 때문에 과민 반응을 보인다. 렌즈를 착용한 뒤에는 활성화된 흰색 부분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이곳을 거쳐간 환자 수는 약 10만여 명. 이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이나 정서불안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감옥을 조사한 결과 남자 죄수 중 72%가 얼렌 증후군 환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What happens to an individual when they have to struggle in school? For children, it's very obvious to them that they're working harder, that they're not able to keep up with their classmates, that they're not getting the type of grades no matter how hard they work or try. And those types of feelings, that kind of self-concept of something's wrong with me, stays with an individual for a lifetime. So that when we're not picking up and we're not addressing these kinds of problems, we're clearly affecting self-concept. 국내에서도 1,328명의 청소년을 조사한 결과 200여 명이 얼렌 증후군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얼렌 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김민정 씨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민정 씨에게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조차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자마자 주저앉는 민정 씨. 갑작스런 거리감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긴 것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도 그렇고 노력을 참 많이 하는데 노력한 만큼 공부한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서 그게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대학원 다니고 최근까지 많이 고생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런 증상이 생겼다는 민정 씨. 얼렌 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은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사물이 흔들려 보이고 갑작스러운 거리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얼렌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기울어져 보이다가 증상이 오나요? 네, 변형이 따라서 그러니까 원 글자에 변형이 따라오다가 미국 얼렌 연구소의 치료법대로 민정 씨에게 맞는 얼렌 렌즈를 착용해 보기로 했다. 얼렌 렌즈는 혼란스러운 시각 정보를 교정해 환자가 사물을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민정 씨는 과연 정상 시각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얼렌 렌즈를 착용하고 다시 한번 엘리베이터를 타보기로 했다. 드러네? 누구예요? 드라다. 이 정도 되면은 저 그냥 주저앉아요. 국내에는 아직 생소한 얼렌 증후군의 발견과 치료, 시각에는 이처럼 수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 모든 감각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 처리에 시각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초등학교 하나급의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같은 통화를 보거나 듣게 한 뒤에 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난 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고래 상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 또 어떻게 지냈는지 선생님한테 말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그룹에게는 그림 없이 글자로만 구성된 통화를 보게 했다. 두 번째 그룹은 똑같은 내용의 통화를 그림과 글자로 구성해 보여주었다.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까지 데리고 놀러 오죠. 거기 아이들이 여름이 오기 통화 시청이 끝난 직후에 각 그룹별로 얘기 인식 능력 검사를 실시했다. 경북대 유아교육과의 도움을 받아 주요 등장인물과 사건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여기 아이들이 나오는 거 기억나? 응. 아이들은 여름에 오기를 왜 손꼽아 기다렸을까? 듣기 반 아이들은 얘기 전체를 표현하지 못하고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물고기가 많았는지 모르는데 글자 반 아이들 역시 짧게 대답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 상어가 어떻게 됐더라?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모르겠어. 한발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약을 먹어서 다행인데 웃음을 잃어서 안 다행이었어요. 괜찮다고? 글자와 그림을 함께 본 아이들은 어떨까? 팀발이 플라스틱 조각을 먹어서 아, 플라스틱 조각을 먹었었어? 그 문제가 해결됐니? 네. 물고기들이 어제 구해둔 재료를 가지고 가면을 만들어서 팀발에게 주었는데 팀발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요, 나야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팀바가 다시 웃음을 되찾았어요. 분석 결과는 글자와 그림을 동시에 본 아이들의 회상 능력과 이해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 결과에도 있듯이 사람이 학습하거나 기억하거나 이해할 때 청각보다는 시각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이거는 단순한 자극보다는 복합적인 자극이 인간이 기억하거나 이해할 때 더욱더 도움을 주기 때문이고, 또한 흥미나 동기 유발에 더욱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미디어 이론가인 마샬 맥루하는 시각적 효과가 더해진다면 기억되는 정도가 무려 580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시각적 자극이 정보 처리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신생아의 80%는 원시로 태어난다. 생후 4, 5주가 지나야 겨우 30cm 전후의 사물을 알아볼 수 있고 색상도 흑백만 구분한다. 생후 4개월 이상이 되면 아기의 눈은 서서히 색깔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영국 서레이 신생아 연구소에 따르면 이 시기의 아기들은 색상 구분 능력이 점점 발달하며 선호하는 색상도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좋아하는 색은 파랑과 빨강, 오렌지색 등이며 갈색은 싫어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때부터는 움직이는 물체에 시선을 고정시킬 수도 있게 되다. 낯가림을 하는 것도 이때부터다. 시지각이 발달하면서 눈으로 본 대상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특히 생후 4주가 되면은 사람 얼굴에 윤곽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7, 8주가 되면은 윤곽뿐 아니라 사람 얼굴의 내부인 눈, 코, 입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능력이 이후에 4개월이 된다든지 5개월 정도가 되면서 엄마의 얼굴을 알아보게 되고, 즉 엄마 얼굴에 대한 표상도 가면서 새로운 얼굴을 보면 두려워한다든지 낯가림을 보이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만으로 1살이 되면 원근과 색깔, 형태를 완전히 구분하고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게 된다. 모든 감각기관 중 가장 많은 정보와 즐거움을 주는 눈. 그렇다면 시각은 어떤 식으로 진화했을까? 개구리는 빠른 혀를 가진 대신 움직이는 것만 볼 수 있다. 가장 시력이 좋은 동물 중 하나인 독수리는 30m 아래 벽시까지 구분해낸다. 유목민들은 탁 트인 평야에서 멀리 볼 수 있도록 시력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발달해 있다. 이처럼 시력은 생존을 위해 진화한다. 그러나 현대화된 환경 속에서는 그 정도의 시력이 필요 없게 되고 1.0에서 2.0 사이의 평균 시력이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자신이 찾고자 하는 목표물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찾아낸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시각의 기본적인 원리는 빛이다. 형태와 색깔별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이 빛은 각막을 지나 홍채, 동공을 차례로 통과한다. 동공을 거친 빛은 망막에 정확한 상을 맺게 하는 일종의 볼록 렌즈인 수정체를 거쳐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에 도달한다. 이것은 다시 빛의 강도를 감지하는 감광세포 등을 지나 후두엽의 시각 피질로 전달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시각 정보가 뇌관에서 후두엽의 시각 피질로 이동하는 경로다. 여기에는 정보의 선택에 관여하는 풀비나라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안구를 통해 들어온 불필요한 자극과 정보를 여과해내는 역할을 한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찾고자 하는 인물을 재빨리 찾아내는 건 역시 풀비나가 목표물 이외의 이미지를 무시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기억하고 있는 것 또는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우리 이제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시신경 기능 중에 텍토불비나 패스웨이라는 경로가 있어요. 이 경로의 어떤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물체를 내가 원하는 물체를 찾게 되면 거기에 선택적인 집중을 하게 되고 나머지 물체를 중요하지 않게 인식되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능이 떨어진다면은 모든 보는 물체 자체를 다 중요한 걸로 받아들이고 필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시각의 관심사, 특히 사람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평범한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대학생 30명의 얼굴 사진을 촬영했다. 그리고 명지대 컴퓨터 사이언스 팀의 도움을 받아 그중 3명의 사진을 전혀 모르는 사람 5명의 얼굴과 합성시켰다. 자신의 얼굴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해당 학생의 얼굴 40%에 모르는 사람의 얼굴 60%로 합성 비율을 정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형상 모델을 얼굴 윤곽뿐만 아니라 눈, 코, 입을 맞추면 눈, 코, 입을 대응시켜서 얼굴 피부나 윤곽뿐만이 아니라 각 부위까지도 잘 대응이 된 얼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참여한 학생하고 일반인을 40대 60으로 혼합을 했을 때는 이러한 얼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얼굴은 60%인 사람의 윤곽과 눈, 코, 입을 좀 닮아 있고요. 피부 톤까지도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의 얼굴이 섞인 사진 5장과 그렇지 않은 합성 사진 10장이 만들어진다. 끝으로 합성 사진의 주인공들과 같은 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진에 대한 선호도 분석을 실시했다. 합성 사진 15장을 보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신뢰도와 매력도 점수를 매기는 방식. 이들은 과연 어떤 얼굴에 호감을 느꼈을까? 평소에 좀 보면 신뢰도 같은 경우는 저랑 조금 비슷하거나 공통점이 발견되는 사람이 좀 더 신뢰가 많이 가고, 저랑 닮은 사람들 일단 눈 보고 찾았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신뢰가 갔어요. 그래서 높은 점수 주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줬는데, 이유는 그냥 아무래도 저랑 닮았으니까 그냥 끌렸어요. 분석 결과 합성 사진의 주인공들은 자신과 합성된 사진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7월 영국 왕립학회본은 이러한 결과가 친족 선택의 본능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자신과 닮은 얼굴, 즉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과 상호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유전자가 후손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높이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다. 시각적 호감도에 관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미국 뉴욕의 한 카페. 40여 명의 젊은 남녀가 모여 있다. 이들은 1인당 4분씩 파트너를 바꿔가며 즉석 데이트를 즐긴 뒤 마음에 드는 상대를 고른다. That means that your date is over. All right? I don't care how cute they are, you're done. And what that means is you're going to look at the person you just met's name tag, find their number, then open up your scorecard and find their number there. Then circle either a yes or a no to indicate if you want to see them again. 이것은 미국의 뉴욕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허리데이트다. 그렇다면 4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파트너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With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we did a research study. Their psychology department did a study on us and determined that people do make up their mind about an initial attraction immediately. Our research has actually shown that the largest factor that contributes to attraction at our events is a physical, is a physical attraction. 매력적인 이성을 보게 되면 그 정보가 망막을 거쳐 시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된다. 이때 뇌에서는 흥분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연수의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심장이 뛰고 호흡이 빨라진다. 대화를 통해 상대의 매력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90초에서 4분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생존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 천병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위 평균 사진을 다시 50% 정도 과장한 사진. 청순미와 세련미를 고루 갖춘 얼굴이다. 그 전체 평균 이미지는 조금 더 고전적이고 동양적이고 이런 얼굴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위 미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서구적이면서 좀 이렇게 선이 강한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다시 과장을 했더니 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요인을 모두 골고루 미묘하게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약간 소프트한 면하고 샤프한 면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 같다라고 한 게 이 연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이란 단순히 얼굴의 세부적인 특징으로만 만들어지진 않는다.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외모야말로 인류가 오랫동안 본능적으로 찾고 있던 아름다움인 것이다. 그런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생태학적인 그 어떤 유용성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잘 낳고 또 건강하고 또 좋은 자식을 낳고 걔를 잘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자원들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많은 부분을 얼굴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건강하다면은 얼굴이 혈색도 좋을 테고 또 얼굴의 균형도 잘 맞아 있을 테고 뭐 이런 것들이죠. 매력을 느끼는 데에는 눈을 마주치는 것도 중요하다. 본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아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얼굴 역시 평소에 눈을 많이 마주치는 엄마의 얼굴이다. 아기들이 사람 얼굴을 쳐다볼 때 특히 눈을 많이 쳐다봅니다. 뭐 이거는 아기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 눈 맞춤을 해야지 신뢰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상대에게 안정감도 느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기도 사진을 볼 때 정면으로 된 경우,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측면보다는 정면을 더 좋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존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해온 시각. 그러나 시각을 좌우하는 것은 본능의 법칙만이 아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신비스러운 미소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이 그림엔 시각과 관련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오른쪽으로 가고 우반으로 가고. 서울대 심리학과 이상훈 교수의 도움으로 그 비밀을 밝힐 수 있는 실험이 진행됐다. 왼손은 어떤 방법에서 조절해서 우반으로 조절하겠죠. 그다음에 오른손은 먼저 얼굴의 한쪽은 웃고 있고 다른 한쪽은 무표정한 남녀의 사진 넉 장을 준비했다.
웃는 얼굴도 무표정한 얼굴도 아닌 이 사진을 학생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무표정한 표정이었는지 사진을 볼래 잡지에 정답하세요. 하나, 둘, 셋. 스크린 중앙에 십자 모양의 시선을 고정시킨 다음 준비된 사진들을 짧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각각의 사진이 웃는 얼굴인지 무표정한 얼굴인지 판단하도록 했다. 두 번째 인물이 웃는 표정이었는지 무표정한 얼굴이었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반의 표정을 가진 얼굴 사진. 분석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다. 사진에서 왼쪽 얼굴이 웃는 사진을 보고 웃는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시야의 오른쪽 정보는 왼쪽 뇌로, 시야의 왼쪽 정보는 오른쪽 뇌로 전달된다. 왼쪽이 웃는 얼굴의 정보는 우뇌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얼굴을 웃는 얼굴로 본 것일까? 이 실험의 가설은 뭐냐면 좌우뇌가 서로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 틀린 건데 우뇌에 특히 특화되어 있는 기능으로는 대상의 전체적인 배열들을 빨리 간파해서 거기서부터 전역적인 정보를 빨리 읽어낸다는 데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노출했지만 우리 시각장애 왼쪽에 떨어진 이미지가 표현하는 얼굴 표정으로 얼굴 표정을 지각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가설이죠. 모나리자의 왼쪽 입꼬리는 무표정에 가깝다. 선명하게 웃고 있는 것은 오른쪽 입이다. 양쪽 입 모양을 바꿔보면 표정에 변화가 생긴다. 무표정한 왼쪽 얼굴이 우뇌에서 먼저 처리되면서 웃는 듯 마는 듯한 신비의 미소가 연출된 것이다. 이것은 광고 마케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먼저 눈길을 끄는 시야의 왼쪽에는 상품의 이미지를, 오른쪽에는 브랜드나 설명을 배치하는 것이다. 영화의 자막이 오른쪽에 들어가는 것도 같은 원리로 볼 수 있다. 저희 오른쪽 뇌는 전체적인 정보를 처리하는데 우세하고요. 좌뇌는 세부적인 정보를 처리하는데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시선으로 치면은 서로 엇갈린 방향이 되죠. 상품 광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디자인할 때 전체적인 그림, 상품에 대한 그림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정보들은 좌측 중심으로 놔주고, 그리고 가격이라든가 여러 상품에 대한 정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정보들은 오른쪽에 놔주는 것이 편안하죠. 시각의 역할은 뇌의 본능적이고 감각적으로 격발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물건도 제대로 잡지 못한다. 자라면서 여러 번 연습을 반복한 끝에 아기는 비로소 물건을 자유자재로 잡을 수 있게 된다. 반복 학습을 통해 뇌가 훈련되는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는 아주 독특한 실험 결과도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스트래터는 자신이 구하는 거꾸로 보이는 안경을 쓰고 생활하는 실험을 시도했다. 정방향에 익숙해져 있는 뇌는 거꾸로 보이는 시야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 커피 한 잔도 타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실수투성이었다. 그러나 8일 후에는 거꾸로 된 시야에 완전히 적응돼서 문제의 안경을 쓰고 자전거까지도 탈 수 있었다고 한다. 이제까지 위아래가 제대로 들어오던 이미지가 거꾸로 됐으면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환경에 맞게 반응을 생산하는 게 처음에 힘들다가 몇 주 지나고 나면 새로운 리매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지도와 운동의 지도 사이에 새로운 신경적 연결들이 다시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심지어 위아래가 역전된 이미지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걷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심지어 자전거를 타는 것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클레이 사격 선수들의 정확성 역시 꾸준한 시각적 연습에 의해 뇌가 훈련된 결과다. 시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는 우선 후두엽의 시각 피질로 전달된다. 그리고 나서 그 정보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측두엽과 그 정보에 대한 움직임, 색 등 상태를 해석하는 두정엽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사고와 판단을 주관하는 전두엽을 거쳐 운동을 지시하는 운동령에 이른다. 보고 기억하는 일을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돼 같은 유형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는 것을 전부 정보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편의점에서 계산을 할 때 재빨리 점원을 바꾼다면 손님은 그것을 눈치챌 수 있을까? 계산대에 카메라를 설치해 지켜본 결과 15명의 손님 중 점원이 바뀐 상황을 알아본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하시면서 뭐 이상한 거 없으셨어요? 계산하면서요? 그걸 못 느꼈네요. 모르겠는데요? 계산할 때 점원이 바뀌었거든요. 아, 그래요? 신기하네요. 이들은 왜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일까?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 후두엽의 시각 피질이 활성화되면서 얼굴의 특징을 감지한다. 그 다음 귀 뒷부분에 있는 오른쪽 방추회가 활성화되면서 아는 얼굴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끝으로 전방 측두 피질에서는 파악된 얼굴에 이름이나 직업 같은 미리 기억된 정보를 결부시킨다. 그러나 집중할 필요가 없는 대상의 경우 정보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두 가지 색으로 그려진 미녀와 야수. 붉은색 필터로 보면 미녀만 보이고 초록색 필터로 보면 야수만 보이게 돼 있다. 한쪽에는 초록색을, 다른 한쪽에는 붉은색 필터를 끼운 안경을 쓰고 두 캐릭터가 겹쳐진 그림을 보았다. 일, 2초 간격으로 미녀와 야수가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됐다.
그래프상으로도 미녀와 야수를 본 시간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양쪽 눈이 경쟁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현상을 양안 경쟁이라고 한다. 망막상에 떨어지는 물리적 이미지는 고정불변한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출렁거린다는 겁니다. 시간에 걸쳐서. 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 때 물리적인 것과 우리 심리적인 것의 해리가 일어나는, 분리가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브레인에서 분리되는 그 신경기제를 밝힌다면은 우리 의식의 뉴럴 메커니즘 뭐냐, 신경적 기반이 뭐냐를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허점은 바로 맹점이다. 여기에는 시세포가 없어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따라서 시야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곳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평소에는 맹점으로 인한 불편을 느낄 일이 없다. 맹점 현상은 한쪽 눈으로 사물을 볼 때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운데가 절단된 막대. 오른쪽에 십자 표시를 따라 초점을 이동시키면 어느 순간 절단된 막대는 하나가 된다. 바로 그 지점이 맹점의 위치다. 양안 경쟁이나 맹점은 사물의 이미지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시각의 숨겨진 원리 중 하나다. 현대과학은 지금 또 다른 시각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옵토 바이오닉스라는 이 회사는 지난 2000년 인공망막을 개발해 실제 환자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Phosphine-like visual sensations. There's a flash. Okay, where is it? All over. Oh, right. About a 4. 망막 색소 변성증을 앓고 있는 이 환자는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다. Okay. And it's no flashing, no diminishing. 실리콘 소재인 인공망막의 지름은 약 2mm로 머리카락보다 얇은 태양전지 3,500개가 장착돼 있다. I came to the conclusion quite early that if we can avoid batteries, wires, or other complicated power source, it would be something that can be easily placed into the eye of a patient that needs such a device. 망막의 손상된 부위에 인공망막을 이식하면 자연광을 받아들여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것이다. 이 전기 신호가 남아있는 정상 세포들을 자극해 손상된 망막 세포가 담당하던 시각 신호를 되살린다. 그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면서 시력이 회복되는 것이다. With this process, the brain, when it receives a signal, it should not be able to tell the difference, whether it came from a natural, healthy retina or from our implant. 수술 경과를 15개월 이상 지켜본 결과 어떠한 거부 반응도 발견되지 않았고 환자들 대부분이 수술 전보다 10배 이상 시력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I didn't see him at all before. When I went to my son's basketball games, I could see the markings on the court, you know, the lines. I was with my girlfriend, like, they're lying there and there, you know, and I was counting them all out, you know, and I could see the players running back and, you know. Feeling or using my feet to kick out and find that vacuum cleaner that I had misplaced. I actually was able to look across the white carpet and see that vacuum cleaner. It was great. It was fabulous. I loved it. 현대과학의 시각 연구는 미래의 생활 환경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가상현실이다. 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인 시모어는 컴퓨터 이미지를 투사해 사용자가 입체적인 실제 공간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여기에는 가상현실 조정장치인 완드와 스테레오 글래스라고 하는 특수 안경이 사용된다. 사람이 하나의 사물을 볼 때 왼쪽 눈에서 보는 영상하고 오른쪽 눈에서 보는 영상하고 실제로 다릅니다. 다른 거를 뇌 안에서 다 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입체 영상이 아니라 평면적인 영상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이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좌우 눈을 위한 영상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경이 이제 특별한 안경이 그 좌우 전용 영상을 이제 왼쪽 눈, 오른쪽 눈에 분리를 해서 전달을 하고 이제 실제로 사물을 보는 거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죠. 손에 쥐고 있는 꽃도 화면과는 달리 사용자에게는 실제 크기로 보인다. 시모에서는 이렇게 가상현실 속의 사물과 직접 접촉할 수도 있다. 원하는 장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체험할 수 있는 무한 시각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를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자동차 내에 탑승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수술을 하기 전에 어떤 가상 현실 공간 내에서 수술을 미리 해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런 사고 같은 어떤 정확도 같은 걸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영화 매트릭스를 보셨으면은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이런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의 가상현실뿐만 아니라 거의 어떤 사회라든가 그러니까 정말 저희들이 해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많이 구현하게 되는 거가 될 것 같습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에서 출발한 인간의 시각. 그 역할은 단순히 세상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인간다운 삶의 필수 조건인 사회적 관계의 밑거름이 되고 모든 사고와 행동의 근거가 되는 수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지금 첨단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시각의 제3지대를 개척하고 있다. having difficulty processing. And it's a way of correcting. So it corrects the visual information and normalizes the visual information. So when we've looked at brains of individuals who have this problem, you can see that there's patterns of overactivity and underactivity. When we put on the filters, those areas of overactivity, underactivity go away, and it normalizes the brain's ability to function. 얼렌 증후군 환자의 뇌는 시각 정보의 혼란 때문에 과민 반응을 보인다. 렌즈를 착용한 뒤에는 활성화된 흰색 부분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이곳을 거쳐간 환자 수는 약 10만여 명. 이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이나 정서불안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감옥을 조사한 결과 남자 죄수 중 72%가 얼렌 증후군 환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셀이라는 시신경 세포가 시각 정보를 제속도로 처리하지 못해 생기는 일종의 난독증이다. 먼저 들어온 정보와 뒤에 들어온 정보가 겹치면서 혼란이 생기는 것이다. All right. This is sixth grade 얼렌 material. 박사가 개발한 치료법은 얼렌 렌즈라고 불리는 색안경을 쓰는 것이다. It was probably heavier than the elephants we know, but not taller. Its head was flatter, and its lower jaw longer. Its teeth were not like the teeth of 간단한 elephants. 숫자나 부호도 읽지 못했던 앤서니는 장문의 책을 술술 읽어내려갔다. Tell me. You read, and let's see the difference with your reading. 환자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색깔 렌즈를 이용해 글자의 흔들림을 교정한 것이다. That we're working with color not so that we're changing color perception, we're actually using the color as a filter, so that it's filtering out those specific wavelengths of light or colors that the brain is having. 팔다리와 각종 장기가 만들어지는 임신 5주에서 10주 사이, 바로 이때 아기의 눈도 형성된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태만 갖추고 있을 뿐이다. 태아의 시각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임신 6개월. 이때 복부에 강한 빛을 쬐면 태아가 꿈틀거린다. 외부의 불빛이 태아의 시신경을 자극한 것이다. 인간의 감각기관 중 70%의 역할을 담당하는 눈. 그것은 세상을 보는 창인 동시에 모든 감성과 지식의 출발점이다. 밝은 빛을 볼 때 또는 갑자기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어지럼증을 느끼는 것도 얼렌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때문에 환자들은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초등학생인 앤서니도 마찬가지였다. 앤서니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읽지 못했다. Tell me what it's like. It's crazy. What do you mean by crazy? Like all the words are rolling up. They're all mixing into one big thing. The whites are just like pulsating, and it's just there's too much going on in it that it will give me a headache. Let's take a look at this one. Okay, I got another one.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얼렌 증후군이란 마그누스 (1980년대) 초 미국에서는 새로운 시각 질환이 발견돼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른바 얼렌 증후군. 세계 최초로 그 증상과 치료법을 밝혀낸 주인공은 교육 심리학자인 얼렌 박사였다. Okay. David Kim. Is that it? Okay. 얼렌 증후군 환자들은 책이나 신문도 보기 힘들다. 글자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